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한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PPT 자료 띄워줘 보세요. 그 저게 금계꽃이라고 그러나요? 금계국. 예. 지금 평택에는 어디 저거 많이 지금 되어 있나? 좀 확장 좀 시켜봐요. 또 다른 화면. 또 하나 또 있죠. 여기 저 타지방 건데. 주로 이제 하천 쪽에 우선 주로, 교포리에 예.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 교포천을 중심으로 오송면에서 그 양쪽 다 양쪽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해놨는데 금계국이 다 피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요. 예. 거기는 저기 금계국이 저기 심어져 있는데 저게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 살포하는 건가요? 씨를 꽃씨를 어떤 방식으로 저거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발을 해서 그 계속 안 뿌려도 계속 납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데는 시민들이 풀 깎아 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 중간중간에 좀 잡초가 섞여 있어도 일단은 아름다워 보이니까 지금 통복천 거기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산책하고 그런 많이 계시지만 올해만 해도 그 제초 작업 해달라고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제 통복천이나 이런 번면 좀 저렇게 해서 이쁘게 좀 평택시도 이렇게 바꿔 나가면은 지금 제초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사실. 인건비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것도 또 올해 꽃이 개화된 게 만개된 게 오래 가더라고요 시일이 그죠? 예, 금계국은 몇 이제 달 지속적으로 정도 계속 핍니다. 그래서 그죠? 늦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까지 계속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합니다. 그 오성뜰 경관 그쪽도 많이 저렇게 해놨나요? 오성뜰 경관농업은 저희들이 이제 금계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자연 생태 교란종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그 저희들이 이제 재배하고 그러는 데는 심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은 올해 코스모스하고 그다음에 양귀비 그다음에 하나가 금영화를 예, 사용해서. 금영화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삼색조화해서 피웠습니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제방 뚝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일을 저런 식으로 아마 평택시가 개선돼 나가면은 제초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시의 그뭐 세출 결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많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산 현액 대비해서 뭐 2월액 부분도 그렇고 잔액도 그렇고 뭐 불용 처리되는 거 그렇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도시국 할 때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청취했습니다. 다 예, 보셨습니까? 그럼 뭐 굳이 저 틀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17년 동안 모아놓은 결산검사 의견서인데 이 안에 내용 중에 2월 뭐 불용 특히 2월 같은 경우에 17년 연속으로 지적사항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부서장님들 17년 전에도 여기서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으셨고 17년 후인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유는 분명히 있죠. 사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월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긴 하겠지만 예산 쪼개기 편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하셔야 해당 연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더
근데 이거를 다 잡아놓고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아이, 뭐 계속 이율로 넘기면 돼, 명시율 넘기면 돼, 아이, 저 아예 시행을 못하면 사고 이율로 넘기면 돼. 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어느 해에 줄었다고 칭찬은 받지만 2월액이 줄었다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집행부의 노력으로 줄었을까? 그러한 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에 2월액이 줄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쪼개기, 특히 이제 건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예산 편성을 좀 해주고 하면 금방 피신하겠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공직자한테 여쭤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불편할 수는 있다. 또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계속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에 결산검사를 제 대표인으로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안 되는 부서, 더 악화되는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또 잘 노력을 보이는 그런 부서는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전혀 적용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또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는 이 집행 그 주요 집행 현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뭐 국도비 매칭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펼치시는 건데 보면은 미리 사전 조율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상자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년도에 이제 그렇죠. 사업자는 이제 네. 신청받아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 포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다른 부서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렇죠? 이 농업정책과 210페이지 보면 잠깐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서 과수용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 사업. 저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지만 한 20명 정도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2명이 포기를 해서 1,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냥 털려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신청 같은 거를 하시려고 그분 당사자가 하실 때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네, 저는 페널티는 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죠? 길게는 못 그래서- 주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주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이 되고 또 벼농사 농기계 지원 사업에도 사업 포기가 3분인데 이건 5,500만 원씩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고 이건 좀 문제가 이제 있지 않는가? 벼농사 농기계가 좀 단위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단위가 큰데 왜 포기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철저하게 다짐을 받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 뭐 그 다음 장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논하진 않.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 1,500만 원. 이거 뭐 전액 불용 처리된 거네요. 그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 포기자 같은 그러니까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업을 뭐 부득이하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서 2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예산이 좀 알차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유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집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그 행정감사도 했고 또 결산 심사도 했는데 오늘 최종적인 결산 심사의 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협기술센터의 총 예산을 살펴보니 우리 그 1,618억 4,166만 원이고 지출이 1,432억 2,703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보니까 88.4%라고 그랬죠. 그런데 2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프로테지는 7%지만 113억 6,160만 원, 명시 2월이 29억 8,700, 사고 2월이 38억 2,800, 계속비 2월이 45억 4,515만, 잔액이 이제 72억 3,002만 원인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이 7,757억 6,8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 기술센터가 세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크고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 2월 사고 2월이나 명시 2월이 발생한 액들이 지금 보면 113억이나 돼요. 좀 이거는 많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보면 잔액이 7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들을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2월액이 발생하고 또 잔액도 집행 잔액이 72억이나 남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예산은 당연히 편성된 예산을 다 예.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까 이제 예, 이윤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그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좀 상반기라도 사업을 포기해 주면 저희가 하반기에 충분히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의욕을 가지시다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2월 자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2월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추가 내시가 돼서 그런 사업들은 사업 이제 기간이 이제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월하고 해서 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최대한 사업하기 전에 예산 공정 같은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런 2월 예산이라든지 집행 잔액을 좀 줄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평택시는 아직도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네네. 농협기술센터의 그 예산이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평택시는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생각 같아서 예산을 농협기술센터에 많은 예산을 진짜 배정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근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이제 한 곳에만 치우칠 수 없으니 우리 이제 그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예산 써야 되는데 못 쓸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기술센터 2월액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농협 정책과에 지금 예산이 807억 1,430만 원인데 이게 그 명시 2월이 한 건 있고 사고 2월이 한 건.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촌 식품사업 개발 발전 계획에 이제 9,500만 원이 2월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은요, 저희들이 예. 5년마다 매 이제 어떤 그 정책 사업으로서 예.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해야 예. 되는데, 요게 이제 하반기에 일단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다 예. 보니까 예. 좀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명시 2월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이제 2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좀 예산 편성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또 217페이지에 보면 그 명시월 된 게 7천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농가 피해 재난 지원금 양곡 지원 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그 작년에 발생한 농가 피해 냉해 피해 지원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아니, 그 사업은 7천만 원은 경기밀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경기밀? 되겠고요. 예. 그거는 관리비 지원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2월이 안 됐습니다. 2월이 안 됐어요? 이게 칸막이가 안 됐다 보니까 잠깐. 예. 여기 명시월로 돼 그냥 있어서 그거는 이제 경기밀 생산단지. 경기밀 예. 생산단지. 경기밀 생산단지 같은 예, 경우는 예.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10월달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월 시켜서 원하는 또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외국 기계다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는 데까지. 그래서 아마도 명시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시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은 저 사고 2월에 대해서 좀 아니 명시월 중에서 230페이지에 보면 농협기술센터의 그 농업 교육관 건립 지원금이 이제 많이 이게 예산이 아니 이건 지도정책과구나. 이거는 지도정책과 할 때 하고요. 그 사고 2월을 살펴볼게요. 노선강변 그 시설 관리비가 6,760만 원이 2월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경관 사업은 어쨌든 간에 그 가을부터 조성을 해서 예, 예. 이듬해 봄까지 이제 피는 작업들이라서 예. 2월을 시켜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정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꽃을 파종을 하고 예. 그 이듬해 또 이제 새싹이 나오도록 또 비배 관리하고 물 주고 그러는 작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2월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농협 기반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유지 보수비가 사고 2월이 지금 2,567만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왜 발생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그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하는 것들이 예. 추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농작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사유 때문에 이제 단순간에 끝날 수 없어서 좀 이제 2월이 돼서 그 이듬해 상반기에는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221페이지에 보면 그 사고 2월 중에서 녹록길 포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그 포장률을 대비해서 비용을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사고 2월이 됐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공사 자체가 이제 이제 농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추수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를 이제 이용해 주시는 농업인들께서 불편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그 2월 시킬 수밖에 없고 그 이듬해 일찍 전부 다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결이 네. 된 사업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 사고율 발생한 금액이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뭐 도비 전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2월 내역이 청북 한산 어소리 일원 용수로 정비 공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여기 이제 공사비도 좀 크고 3억 6천짜리인데요. 예. 이게 그 동네 전반에 걸쳐서 이 시설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 길이 끊어지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관리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그때 네. 그런 민원들하고 그러니까 관리천에 그 사건 사고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설계하는 과정서부터 이렇게 막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 자체가 조금 규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교체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2월이 되게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관급자재 문제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이 예, 다 됐습니다. 다 이것도. 된 거죠? 예, 예, 예.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그렇고 다음은 이거 지도정책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정책과 총 예산이 63억
79만 원인데 이제 집행이 31억 9,910만 원이 됐고 집행 잔액이 5,516만 원이에요. 거의 명시이월이 여기 이제 20억이 됐는데 보니까 농업 건립 교육관 건립비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절차나 이제 BF 예비 인증이나 설계 협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뒤처져 가지고요. 네네. 공사 착공 자체가 올 2024년 2월 15일 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까 이윤아 의원님도 예산 쪼개기도 말씀하신 저희들도 나름 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같이 여러 공정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상으로 보면 올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과 더불어서 공사 용역 선기성금해서 한 35%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4월이 돼야 저희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때 되어야 100%가 다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안전하게 또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을 예측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지원금을 마련해놨는데 이게 이제 날짜 완공 날짜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도 보면 이게 좀 금액이 많아요. 보니까 113억 이게 농협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예, 그런데 예. 물론 이제 농업 교육관 뭐 건립 때문에 이제 이 사업 때문에 진행된 거긴 하지만 뭐 이윤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라고 이렇다가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적절하게 올해는 얼마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 금액이- 공정 단계에 따라서 그렇다 집행이 하는 되는 거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축산과 좀 질의할게요. 축산과 총 예산이 44억 2,133만 원, 지출이 12억 8,860만 원, 2월 금액이 31억 3,271만 원이 발생했네요. 여기에서의 명시이월이 또 20억이 있어요. 아니 2월 금이 60이 아니다. 총 예산이 282억 3,965만 원인데 지출이 206억 3,076만 원, 잔액이 14억 8,985만 원이에요. 그래서 2월금이 61억 1,90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을 살펴보니 8억 226만 원, 사고이월이 7억 5,120만 원, 계속비가 45억 4,515만 원이에요. 이게 그 2월 된 금액이 이게 그 동물보호센터 건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예. 2월 사업이 전체 우리 2월 사업 중에 16%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예. 지금 올해 이제 3년 착공한 지 그렇죠. 올해 들어가서 지금 요거를 지금 올해 상반기 안에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 공사가 지연 관계로 11월 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이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들이 그 동물보호센터 건립기금을 30억인가를 2020년도 후반에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유는 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당초에는 30억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작년에 예산 27억 증액했고 또 도로 개설하느냐고 해갖고 총 한 6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의 그 진입도로 개설 명시월이 이것도 지금 1억 612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진입도로는 이거 아직 개설 안 됐나요? 지금 이제
상 밑에하고 이제 밑에까지는 진입도로 개설됐고요. 예.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10월 달 안에 분리해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거 준공 다음에 센터도 준공이 돼야 됩니다. 진업도.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 평택시를 많이 부러워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위한 그 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훌륭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려견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1,200만 우리나라에 추산할 때 한데 우리 평택시는 반려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등록돼 있는 인구는 한 32,000 명이 등록돼 있고요. 예. 마리수는 한 48,000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정도는 더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반려견 키우시는 그 시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런 사항이라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네, 조속히 완공토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그 야생 차단 사업 도비가 명시월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5억 2,082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출은 1억 3,989만 원 됐고 이게 2월이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2월 시켰죠? 요거는 2023년 11월부터 예. 24년 3월까지 해는 사업이라 예. 3차 추경의 확정에 따라서 연내 추진이 어려갖고 연계해서 23, 24 시즌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월 사업으로 2월 책정이 사업으로 됩니다. 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잘 예.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그 동물보호센터의 그 기간제 그 2명분 인건비를 계상해 드렸잖아요. 6,400만 원 정도 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죠. 그 저기 기간제들은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계신가요? 예, 동물보호 입양해는 입양 상담사 2명인데요. 예, 그렇죠. 예. 네,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하여튼 그 마지막까지 우리 그 송재경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제 2모작인 퇴직 이후의 삶이 참 윤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농협기술센터 이우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이미 다 말씀 주셨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시 이제 결산 이런 거나 저기를 봤었을 때 전년도보다 지금 그 23년도가 이제 많이 그 감소가 됐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산액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이 소장님. 예, 예. 보니까 전년도 결산액이 거의 1,291억 정도 됐는데 당해년도 결산액이 1,432억 정도로 돼서 이제 증감률이 한 10.89%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다른 이제 과들이나 이제 부서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인즉슨 우리 시에서는 농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런 쪽 예산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농업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줄어든 앞으로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자꾸 예산을 이제 감축하라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지원을 좀 그래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에 맞는 좀 뭐 성과 달성이라던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없는지 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농업정책과도 뭐 성과 그 보고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아시죠? 그 달성한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유는 여기 다 적혀 있길래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과연 왜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좀 하나의 반성도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을 예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유 중에도 하나도 보니까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 집행률 또한 목표치 미달성인데, 사유가 이제 농가별 보험 가입 인식 필요성 저조라던가 이제 앞으로 이제 홍보를 뭐 추진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단위 사업들 뒤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돼 가지고 혹시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사업은 전부 다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 가입률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아까 거기 보면 그 인식 개선이라고 그러는 게, 그 농업인들 인식 개선이라고 그러는 게, 중간에 이제 하다가 보면 그 가입을 해놓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입을 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 이제 반납을 하면 또 페널티를 먹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자꾸만 이제 보조금을 못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 같습니다. 꾸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양측에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이런 중도 해지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실적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단순 그 숫자상의 수치도 그렇지만은 과연 이 얼만큼의 그 개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결산과 관련 뭐 위원님들의 발언 및 종합하여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23회계연도 일반회계 2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인 113억 6,160만 원입니다. 이제 불가피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만,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 빈집 실태 조사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축산 반려동물과에서는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등 3건에 1억 9,500만 원을, 농촌자원과에서는 공무직 공공운영비 10만 원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 반려동물과와 기술보급과에서는 전년도 사고 이월하였던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추진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2월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2월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등 불가피하게 2월하는 경우 2월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2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 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인원에 대한 성과 목표가 행사 참여 회원수로 되어 있는데, 성과 목표의 대상층이 불분명하고 성과 목표 실적치는 60명인데 비해
사업 수혜자는 160명으로 되어 있어 성인지 사업에 대한 수혜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영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